그러니까 와이프는 빼실 거죠? 아니 저는 넣죠 당연히. 네, 늘 빼고 생각하시. 저를 빼더라도 와이프는 넣습니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가족법인에 대해서 이제 설립 시 유의사항과 가족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또 필요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가족법인의 시리즈로 이제 혜택 시리즈 어떻게 활용하는 사례들을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100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이제 첫 번째로 할 테마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부동산을 내가 투자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한다. 예. 뭐 이제 특정을 짓죠. 예를 들어 상가라고 하죠. 시세 차익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소득도 발생하니까 이거를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가족법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일단 저 거꾸로 한번 여쭤볼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의뢰자라고 했을 때 저에게. 네. 첫 번째로 부동산 이제 임대 소득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사게 되면 소득이 부동산 임대 소득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소득이 또 있으신가요? 이걸 물어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인으로 하셔야죠. 이렇게 이제 저는 답을 좀 심플하게 드리는 편인데 네. 물론 소득이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그 이유는 좀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고 네. 또 질문을 하신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동산을 사서 이 부동산을 그냥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이 부동산으로 인한 효과를 자녀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으신 건지 그것까지 물어보죠. 솔직한 마음은 그냥 내가 잘 살면 애들도 잘 사는 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뭐 나누면 좋겠지만 저는 나중에 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세금이 절약되는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나중에 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법인을 또 권장드리죠. 그렇군요. 이게 답정론가?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저희도 일반적으로 상담 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더 네. 디테일하게 보지만 큰 테마이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거 너 다른 소득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사실 직장인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소득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뭐 작게 투자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그렇죠. 갖고 부동산을 살 돈을 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산다 그러면 이자를 낼 정도의 소득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소득이 좀 돼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소득을 보면 뭐 최소 24% 이상 세금을 내고 있어요. 세율이 소득세율이 이제 뭐 구간이 여러 가지 네. 있지만 뭐 24%라고 하면 대략 한 5천만 원 연봉 이상 그 그렇죠. 정도 되겠죠. 네. 많이 내시는 분들은 거의 절반 내세요. 그렇죠. 30% 40% 이렇게 넘어가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부동산을 삽니다. 네. 샀어요. 그럼 이제 종합소득세 구조상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됩니다. 그럼 세금 계산할 때 24% 구간이신 분이에요. 네, 근로소득만 있을 땐 네. 근데 이분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요. 추가가 된 거죠. 네. 이걸 합산하면 최소 24%부터 50%까지 임대소득을 내게 됩니다. 세금을.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50%였던 분이다. 그러면 그냥 임대소득의 절반은 세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니 이거는 너무 명확한데. 그러니까 근데 계산기가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 네. 이제 부동산을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임대료 받으면 대출 이자 비용은 그쵸. 이렇게 내고 관리 비용은 이렇게 되니까 나한테 얼마가 남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세금은 빼야 된다는 거지. 거기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 세금을 생각 안 해봤는데 절반을 빼고 생각하려니까 이거 어마무시한데요. 다시 계산이 근데 여기서 바뀌네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세금이 국세만 있느냐? 아닙니다. 지방세도 있고요. 네. 가장 무서운 게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진짜 더 무서워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일정 수준의 뭐 임대소득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4대 보험에도 합산이 돼가지고 수가가 오른다라고 네. 했는데 그럴 여지도 있겠네요. 그럼요. 사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4대 보험을 싫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저도 싫습니다. 네. 근데 이게 법인으로 하게 되면 네. 법인은 당연히 4대 보험이 없죠. 그리고 소득 임대소득도 법인 소득이지 그 맞습니다.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은 아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돈을 더 모아야 되잖아요. 부동산을 샀으면 두 번째 부동산도 사야 그렇죠.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개인으로 해놓으면 세금 다 내고 남는 것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법인으로 해놓으면 4대 보험도 없죠. 법인세도 싸죠. 그 돈이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럼 또 한 채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네.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가족과 나누고 싶으냐 했는데 뭐 그거는 당연히 뭐 한 이치죠. 뭐 네. 저도 마음은 늘 그러니까. 네. 아 와이프를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까 와이프는 빼실 거죠? 아니 저는 넣죠 당연히. 네, 늘 빼고 저를 생각하시. 빼더라도 와이프는 넣습니다. 대박인데. 네, 좋습니다. 어찌됐든 와이프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은 넣어야겠지만 일단은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뭐 다 좋은데 나중에 팔 때 네. 양도세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그쵸.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의 상가를 샀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거 10억 폰다. 아, 그럼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 그때 많아요. 네, 그러면 세금이 어마무시한데 네. 개인이 나냐 법인이 나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법인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법인이 낮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익이 얼마 나냐에 따라 틀린 거라서 그렇긴 한데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좀 많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개인은 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네. 그 구간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해요. 그러면 6%부터 해가지고 뭐 45%, 45%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법인은 심플해요. 2억까지는 그냥 9% 그리고 200억까지 19%. 뭐 200까지는 안 갈 것 같으니까. 네. 갈 수도 있죠. 아, 물론 갈 수 있지만. 네. 19%. 아, 19%. 네. 원래 가장 이제 높은 게. 법인세율이 원래 20%였는데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씩 변동을 그럼 했지만. 비교해 보세요. 아, 뭐 이유 불문이네요. 비교해 보시면 네. 뭐 그쵸. 선택은 그러면 나 혼자 법인 해도 되는데 가족 네. 구성원을 꼭 넣으면은 장단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타적인 분인지 좀 알 수는 있는데 네. 아니 물론 1인 법인도 방금 말한 두 개의 효과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주 구성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주 설정할 때부터 퍼센테이지를 나눠 놓으면 임대소득도 자연스럽게 나뉘어지는 거고 아, 그렇죠. 그렇죠. 양도소득도 세금 내고 나눠지는 거고 그렇죠. 자동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 돈이 쌓여서 그냥 배당 같은 걸 하지 않고 쭉 간다 그러면 그 비율대로 이미 돈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상속 중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처음 취득할 때부터 지분을 나눠서 구성을 해놓으면 네. 향후에 뭐 승계나 나눔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는데 살 때는 뭐 5억으로 샀는데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치가 커지면 그때 가서 애들하고 가족들과 나눠야겠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미 자산 규모가 너무 커져서 그렇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진다. 이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고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돼요. 설립할 때도 고민이 많으세요. 아 이건 나눠야 되나 얼마나 그렇죠. 오르려나 막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이제 이거 쭉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점점 이게 좀 조마조마해요. 언제 하지 하다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왜? 아니 답이 안 나와. 아, 그러니까 세금이 많아서. 네. 그렇죠. 아니 이렇게 되는 패턴이야. 아 이제는 뭐 나 죽으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저희 이제 뭐 자산가나 사업자나 이런 분들 중에서 야 계산해보고 방법 찾다가 당장 이렇게 세금을 내셔야지 승계가 됩니다 하면은 에이, 그냥 상속으로 갑시다. 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네.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팁을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보통은 이제 성인이 된 자녀나 본인이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은 자산이 좀 있어요. 있죠. 네, 현금이나 뭐 부동산, 자산 여러 개 좀 있는데 자녀가 그런 부동산을 갖다가 활용해서 수익을 자산을 읽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좀 지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이럴 때도 법인이 좀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법인으로 하셔야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개개인의 금전 거래보다는 네. 법인을 통한 금전 거래가 혜택이 더 많을 때가 있고 법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과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리고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도 다르고 이걸 다 설명드리기에 너무 내용이 많아서 내가 아닌 내 자녀에게 어떤 부동산 증식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럼요. 그거를 법인 형태로 해서 지원할 때와 개인의 형태로 지원할 때가 다르다. 네. 그리고 법인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